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 사고가 난 어선 청보 사고, 그 속보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앞선 사고는 4일 오후 11시 19분경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9명이 지금 발견되지 않은 실종 상태였던 게 어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3시 20분쯤에 실종자 가운데 한 명이 청보 안에 있는 선원 침실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제 밤에 이제 선원 3명이 구조된 뒤 처음으로 실종자를 발견한 건데, 이 발견된 오늘 새벽 3시 20분에 발견된 실종자는 선박 기관장인 65살 A씨였고요. 구조 당시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세한 신원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 거고요. 9명 실종자 중에 현재 3명이 발견된 상황이고 6명은 아직까지 실종인 상황입니다. 지금 뭐 많은 인원 장비가 지금 수색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이 30여 척, 또 항공기 4대를 동원해서 밤새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조류가 강하고 서해 특성상 물이 탁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한때는 수중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또 2시 50분쯤에 다시 선내 수색에 나서서 선원 침실 입구를 막고 있는 이불 등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던 건데, 지금은 또 수색이 다시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수색 조건이 양호하긴 한데 수온이 좀 낮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수중 수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포 해양경찰서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를 직접 인양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해경이 원래는 이르면 오늘 오후쯤에 인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물살이 다소 약해진 오늘 오전 9시부터 인양 작업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물살이 강해져서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류가 빠른 탓에 인양 작업이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지금 68톤 예인선 그리고 200톤 크레인이 인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선체를 단단히 묶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유실물 방지망을 씌우는 작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된다면 2일에서 3일, 이틀에서 3일 안에 인양 작업이 끝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 바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 사고가 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 당시에 이제 바다가 잔잔했다라고 합니다. 이 청보호가 인천에서 등록된 어선인데 주로 서남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고 당일에 이제 전북 군산 어청도 해역에서 제주 추자도로 뱃머리를 돌린 상황에서 이상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배가 왼쪽으로 살짝 기울었다가 선실까지 물이 들어왔다는 게 이제 구조된 선원의 증언인데요. 불과 10분 만에 뒤집힌 채로 바다에 잠긴 겁니다. 또 평소에도 엔진 이상으로 종종 물이 샜다, 사고 당일에는 통발을 더 많이 실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인양 이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논란 끝에 결국 미국 하늘로 들어온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를 시켰습니다. 격추라고 해야 되나요? 폭발을 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4일 자국 영공에 진입한 중국 정찰 풍선을 동부 해안 영공에서 격추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 국방부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격추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약 고도가 18에서 20km 있었던 풍선인데 F-22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 한 발을 쏴서 격추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장관이 격추했다고 하니까 저도 격추했다고 하겠습니다. 네. 발견된 지 좀 꽤 됐습니다. 그런데 격추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제 처음 발견이 된 거니까 일주일 만인 건데요. 버스 3대 정도 크기인 풍선을 격추할 때 잔해가 최소 11km 반경의 과도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서 바다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미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자, 이제 격추시켰으니까 또 이제 잔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잔해물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할 텐데요. 맞습니다. 잔해는 수심 약 14m 정도의 얕은 곳에 떨어져서 회수 작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국방부가 연방수사국 FBI와 함께
풍선의 잔해, 정찰용 장비 등을 정보 가치가 있는 물체를 수거해서 침투 의도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필요시에는 잠수부와 무인함정도 이제 동원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미 국방부가 근데 격추를 지연하는 과정에서도 정찰 풍선을 면밀히 이미 관찰을 해서 정보 수집 능력이나 기동 방식 등을 일정 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뭐 그 미래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에게서 적이라고 생각하는 중국과의 문제는 항상 이 자존심 싸움 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 격하게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외교부가 어제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렸는데요. 성명을 냈군요. 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용이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한 건데요. 그리고 미국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를 이미 의외의 상황임을 여러 차례 알렸는데도 과잉 반응을 보인 건 국제 관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고 필요시에는 본인들도 추가 대응 방침을 하겠다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우영 아나운서가 말씀드린 거는 중국의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자, 관계 회복. 가뜩이나 상황 안 좋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회복 쉽게 될까요? 네. 일단 중국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강력적인 미국 진입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편서풍, 비행선의 통제력 상실에 의한 불강력적인 진입이었다. 그러면서 적절한 처리를 위해 소통하겠다 밝혔었는데요. 근데 미국은 이게 매달린 장비 자체가 통상 기상 관측이나 민간 연구용으로 쓰이지 않는 장비가 탑재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사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 계획을 전격 연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흐를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역시 많이 무겁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추모 분향소에 대해서 서울시가 철거를 예고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날까 걱정입니다. 네, 서울시가 앞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에 보낸 계고장을 보면 오늘 낮 1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시 9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갔다 밝혔습니다. 그렇죠.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요. 불법 시설물이고 녹사평역 안에 이미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이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의 분향소를 지난 주말에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용산구 녹사평역 합동분향소에서부터 서울광장까지 추모 행진을 하던 중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건데요. 앞서서 서울시는 광장 내 추모 공간 설치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이 오후 2시 40분쯤부터 추모 대회를 진행을 했고 경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서울광장 인근으로 이제 기동대 3천여 명이 왔고요. 네. 서울시 공무원도 분향소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는데 결국에 이제 당일에는 분향소 천막을 철거하지 못했고 오늘 오후 1시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예. 강제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만든 거죠. 그렇죠? 네. 서울시 입장은 뭡니까 지금? 네, 일단 서울시는 유가족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예. 통보 없는 기습 시설물 설치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녹사평역 지하 4층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을 한 상황이니까 거기가 추모 공간으로 거기를 추모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보하면 뭐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겠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다면 그렇게 이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을 고집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유가족에게도 이렇게 기습적으로 설치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유가족 측은 녹사평역 추모 공간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어제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국회 추모제에서 네. 혹시나 경찰이나 시청 관계자들이 서울 그 광장에 있는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을까 하면서 밤새 지켰다라고 했고요.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말했을 땐 내일이었지만 오늘 서울시가 만약 철거를 하러 올 경우에 휘발유를 준비해놓고 아이들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거하러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서울시에 맞섰습니다. 말을 들으면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네. 지금도 이호영 아나운서 방송 하시면서도 지금 계속 속보를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뭐 들어온 거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오후 12시 그러니까
조금 1시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시청 정문에서 이제 유가족들이 경찰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예. 오늘 오전 11시 10분에는 이 유가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요구하면서 시청 진입을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 네. 경찰이 막았었고요. 오후 1시에 유가족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인데 지금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K-팝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얘기입니다. 오늘 미국 최고 권위 음악상인 그래미상에 또 도전합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10시입니다. 미국 예.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 제65회 그래미 어워즈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렇군요. 네, 방탄소년단이 이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을 할지 지금 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TS가 후보에 뭐 여러 곳 올렸습니까? 어떻게 여러 곳 올렸다는 얘기를 저는 언뜻 들을 것 같은데요. 네,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네. 아쉽게도 조금 전에 예. 2개 부문에선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와 함께 만든 마이 유니버스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의 후보로 선정됐고요. 네. 또 베스트 뮤직비디오 후보에는 이제 예투컴이 올랐는데 이 두 예.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수상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예. 올해 앨범도 이제 지금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이 올해 앨범은 방탄소년단의 앨범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전해드린 콜드플레이와의 합동 앨범인데 만약에 이제 앨범 오브 더 이어 올해 앨범 부문을 수상을 하면 이게 4대 본상으로 꼽히는 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앨범 자체는 콜드플레이의 앨범인데 이 앨범이 수상을 하게 되면 피처링 참여 아티스트도 모두 수상자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도 수상 기록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참 그래미가 BTS에게는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그래미에서 수상 기회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빌보드의 경우에는 6년 연속 수상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대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예. 유독 그래미에서만 운이 따르지 않아서 멤버들도 2년 연속 수상이 불발됐을 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올해 앨범은 남아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요. 궁금한데 BTS는 이번 시상식에 갔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멤버 중에 맏형인 진이 지난달 예. 입대해서 완전체 팀 활동을 지금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뭐 BTS 팬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BTS가 요즘에 표정은 더 밝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